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178페이지 보세요. 거기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점유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자, 기억 자 가로쳐 보세요. 가로. 타인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괄호. 타인 지시를 받았죠. 이 자를 5글자로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죠. 보조자. 그럼 뭐든지 없다라. 제일 끝에 있다 틀렸습니다. 점유권 없답니다. 니은에서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모르는 경우 동그라미. 몰라도 무조건 점유권 이전하죠. 그리고 무조건 상속 발생한다. 모르는 경우 피상속인이 점유하던 물건은 점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무조건 취득합니다. 기억 니은 다 틀렸네요. 정답은 바로 4번 나오네요.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는 기억 니은 풀다가 밑에 선택지 1, 2, 3, 4, 5 같이 보시면 답이 빨리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연습이라 디귿에서 건물 소유권이 없는 전소유자 동그라미, 전소유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의 부지 동그라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죠. 건물 부지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래 부지를 점유하는 거죠. 얘는 전소유자라 부지를 점유하는 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자, 리을 갑소유 토지를 임대차로 임차인 을이 점유하다가 전대차로 전차인 병이 점유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그 다음 점유의 외계관계는 중첩적 동그라미쳐요. 중첩적 존재할 수 있고 여기까지 맞았는데, 자, 을만 틀렸죠. 을만이 간접이 아니라 누구도 간접이죠. 을도 간접, 갑도 간접, 둘 다 인사니까. 그래서 을도 간접점이자 갑도 간접점이자 많이 틀렸습니다. 자, 미음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모두 동그라미 모두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 회수 청구, 점유물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맞았죠. 둘 다 점유자라 둘 다 할 수 있다. 자, 비읍에서 갑소유 토지를 제3권자 을이 직접 점유하는 경우 을 점유는 타주 맞습니다. 직접 점유자 타주였죠. 정답이 4번입니다. 자, 오른쪽에 3번 오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저하고 푸는 것만 계속 반복해 봅니다. 이 문제가 다 겹치거든요. 그 좋은 문제를 반복해 보셔야 지문이 시험장에서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문제를 너무 많이 푸는 거 좋지 않아요. 좋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겁니다. 자주 푸는 겁니다. 자, 3번에서 점유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까? 자, 기업 주택임대차 보호상 대항 요건이 인도 동그라미, 인도를 다른 말로 점유는 임차인 주택에 간접점유 동그라미쳐요. 그럼 점유하면 간접점유 무조건 받는다. 간접점유를 취득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죠. 맞았습니다. 니은 점유 취득 시 기초인 점유에는 다시 간접점유 동그라미 다 포함되죠. 포함됩니다. 그럼 기억 니은 맞았기 때문에 밑에 선택지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4번 틀렸네요. 그럼 정답은 3번, 5번 둘 중에 하나인데 3번, 5번에 리을이 공통이죠. 그러죠? 그럼 디귿과 미음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겠네. 둘 중에 하나만. 그럼 디귿 보세요. 디귿 동그라미 칩니다. 직접 점유자 동그라미.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동그라미 쳐요. 임으로 양도 동그라미. 그럼 직접 점유자가 임으로 양도한다. 평화롭습니까? 뭐가 위태롭습니까? 임으로 양도, 얘를 매매. 아주 평화롭죠. 그러니까 이건 침탈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접 점유가 침탈됐는가는 직접 점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건 침탈이 아닙니다. 다시 디귿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으로 양도한 경우 뭔가 위태로움이 없어요. 평화롭습니다. 그럼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간접 점유가 침탈된 것이 아닙니다. 직접 점유 기준입니다. 근데 이 디귿을 몰랐더라도 아까 3번과 5번 중에 미음을 알면 되잖아요. 미음 보세요. 점유 매매 관계는 중첩적 동그라미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고 매매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 동그라미 무효. 미음 다시 보세요. 미음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미음 보세요. 점유 매매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고 일단 매매가 아니라 매개입니다. 매개가 맞죠? 오타가 있네요.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일단 무효 동그라미 무효라더라도 간접점 인정될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임대차가 무효면 임차인 인컴을 먹는 거 아니죠. 돌려주기 때문에 매개관계가 무효라도 간접점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음이 맞았으니까 설사 디귿을 몰랐더라도 정답은 5번으로 오는 거죠. 그 다음 리을 간접점유자 뭐든지 다 있다. 간접점유자에게 점유보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뭐든지 다 있다. 정답 확실히 5번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점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까? 1번 자 점유 매개자 동그라미. 같은 말이 직접 점유자. 예를 들어서 임차인. 임차인 점유는 자주 틀렸죠. 타주가 되죠. 1번이 바로 답이네요. 2번 점유는 사실상 지배로 성립하는 거죠. 3번 다른 사정이 없다면 동그라미 쳐요. 건물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가 그 밑에 부지 동그라미. 부지를 점유하는 거죠. 4번 점유 매개관계가 소멸하면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게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맞습니다. 5번 점유자는 소유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아요. 무과실만 안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쉽게 나왔습니다. 다음 6번 문제 6번도 내려오세요. 자, 6번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설명 옳지 못한 겁니다. 1번 자주점유란 소유사로서 점유한 것을 말하고 맞았어요. 반드시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한 게 아닙니다. 아까 도둑님께서도 자주 했잖아요. 그래서 1번은 맞아요. 2번 소유사 유무는 점유자 내심의사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권한 성질에 따라 자 객관적 동남자요. 맞습니다. 객관설. 3번 임조 토지를 매수한 자가 공무상 면적을 동남쳐요. 상당히 초과 동그라미. 초과한 경우 이건 자주가 아니었죠. 상당히 초과는 타주. 이 정답이 3번입니다. 자, 4번 주의하세요. 4번 타인 소유 토지를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했다. 다시 자 가로쳐 보세요. 가로. 타인 소유 토지를 무권리자로부터 매수까지 가로. 아까 이걸 타인 권리 매매. 설마 10분 쉬다가 다 잊어버린 거 아니죠? 자, 분명히 쉬면서 내용을 공부하시라 했어요. 그럼 타인 권리 매매죠. 매수해서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 동그라미. 자주 맞았어요. 자주. 5번 토지를 매도해서 인도물을 지고 있는 매수가 아니에요. 매도인 점유는 이제 타주가 되겠죠. 팔았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자주점이 해당한 게 모두 몇 개인가 그랬죠. 종합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공부가 확실히 되겠네요. 자, 기억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인 이에 대해 직접 점유자는 타주고 니은 악의 무단 점유자 타주, 디귿 명의수탁자 타주, 리을 점유자 점유 권한이 불분명하다. 이땐 자주로 추정하죠. 그러니까 리을은 정답. 미음 분매기권자 타주, 비읍 매도인이 타인 권리를 매매하는 사정을 알면서 매수한 자의 점유. 이것도 아까 자주였죠. 자주. 타인 권리 매수인이 알았더라도 자주라 했습니다. 주의하시라 했어요. 시옷 토지를 매도하여 인도물 주고 있는 매도인 점유 타주. 이응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된 경우 종전이네요. 종전 소유자 점유는 타주 넘겨줘야 돼요. 자, 지읒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사정을 자 알면서 동그라미. 뭔가를 다 알고 하면 타주입니다. 자, 지읒 동그라미 쳐요. 점유자가 동그라미. 그럼 점유자 입증 책임 없는데 입증 책임 없어요. 헛소리해도 안 깨진다. 다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해 도내십니다. 안 깨져요. 주장하였으나 그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 깨지지 않죠. 그래서 치읓도 정답. 답이 3번 3개네요. 답이 리을, 비읍, 치읓 이렇게 3개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8번으로 갑니다. 8번 점유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점유 매개관계의 직접 점유자 임차인 타주 정확히 맞았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점유자는 소유사로 과실 없이 틀렸죠. 무과실 추정되지 않죠. 틀렸습니다. 자, 3번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 다시 보세요. 자, 3번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 그 물 동그라미 써요. 임대인. 을이 임대인. 갑 동그라미. 갑을 씁니다. 임차인. 임차인. 다시 3번.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임대인 을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한 경우, 그러면 을만 간접점이자 틀렸죠. 을도 간접점이자 갑도 인사받으니까 갑도 간접점이자 두 명 다 간접점이자. 4번. 갑이 을과 명의대 약정에 따라 자신 부동산 소유권을 을 소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소탁자 을 점유는 타주입니다. 자주 틀렸고. 5번.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자 상당히 초과 동그라미. 그럼 볼 거 없죠? 제일 마지막에 자주점이 틀렸죠. 타주입니다. 정답이 1번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10번 오세요. 10번. 점유자와 해곡자 관계 설명 옳은 겁니까? 자, 그럼 기억에서 선의악이 관계없이 점유자라는 점유물에 자 과실 동그라미. 과실은 자 칠판 보세요. 과실은 선의만 취득하죠. 악의는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제일 앞부분에 선의 악의에서 악의가 틀렸죠. 선의만 과실을 취득하죠. 니은 악의 점유자가 일단 과실 없이 틀렸어요. 아까 주의하라 했죠. 과실로 인하여, 잘못으로 인하여입니다. 과실 없이 틀려요. 그 다음 다시 과실로 인하여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 그 대가를 보상합니다. 디귿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죠. 책임 있는 사유입니다. 오타예요. 책임 있는 사유입니다. 오타.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 선의 자주 나왔죠. 선의 자주 점유자는 손에 전부 틀렸죠. 선자 현존. 여기서 칠판에서 선자 현존입니다. 자, 리을에서 악이 나왔네요. 악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서 자 필요비 동그라미.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여기 비용 청구는 도둑님도 청구할 수 있다. 선악 자타 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악의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리을은 맞았습니다. 미음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 필요비 동그라미 쳐보세요. 청구하지 못한다 맞았죠. 자 비읍 점유자가 자 유익비 동그라미. 유익비를 제출한 경우에 그 다음 가로 쳐보세요.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괄호. 이건 맞았는데 그 뒤에 점유자 선택 틀렸죠. 회복자 선택. 회복자 그게 틀렸네요. 다음 시옷 점유자가 필요비가 틀렸죠. 유익비만. 유익비 동그라미. 필요비 X. 유익비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회복자 청구에서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아까 이미 3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박스는 문제를 풀 때 1, 2, 3, 4를 같이 해서 푸시라 그랬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오세요. 점유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까? 이거 종합 문제네요. 자, 박스에서 기억. 선의 점유자가 점유물 과실을 취득한 경우 회복자에 대해서 다음 또 나오죠. 통상 필요에 상한 청구하지 못한다.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럼 다시 선택지 1, 2, 3, 4, 5에서 1번과 5번이 정답이겠죠? 1번과 5번. 그럼 다시 니은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사가 없는 타주죠. 타주 선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 맞았네요. 여기 선자만 현존, 나머지는 다 존손해 배상이 맞았습니다. 정답이 바로 5번 나왔네요. 다음 디귿 점유물이 가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선의 점유자의 하나여 틀렸죠. 비용은 악의도 청구할 수 있다. 리을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예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회복자는 법원의 상환기한 허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미음 악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틀렸죠. 과실로 인하여 중복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오른쪽 오세요. 자, 오른쪽 13번 풀어볼까요? 자, 칸평 문제인데 13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선의 동그라미.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 과실을 취득합니다. 자, 2번은 102조인데 우리 시험 범위는 벗어난 지문입니다. 참고로 읽어볼게요. 자, 2번 과실 수치에 관해서 점유자의 선의 악의는 과실의 원물에서 분리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번은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시험 범위를 벗어납니다.
3번 악의 점유자는 그가 소비한 과실 대가를 보상해야 되죠. 4번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훼손한 다음 선의 타주네요. 그러면 선의 타주는 손해전부배상에서 맞았어요. 5번 과실 취득한 점유자는 그가 지출한 비용 전부가 틀렸죠. 전부 청구가 아니라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14번 점유자 회복정의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하더라도 통상 필요비 동그라미 상환 청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자, 2번 이행 지체로 인해 매매 계약이 해지 동그라미 그럼 해지되면 201조가 적용되지 않고 원상회복이 적용됩니다. 원상회복은 잘못이 있든 없든 선이든 악이든 다 과실반환한다. 이자 가산하고 과실반환한다. 다시 2번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지 동그라미 쳐요. 해지된 경우 다음 선이죠. 선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 동그라미 과실 취득권이 인정된다. 틀렸죠.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선의하게 다 과실반환한다. 20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게 현전 틀렸죠? 손해 전부 선의 자주 아니면 손해 전부. 4번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다음 점유자 선택 틀렸죠? 회복자 선택. 5번에 참 무효 동그라미 그럼 무효면 201조부터 203조 적용됩니다. 적용돼요. 다시 5번 무효인 매매계약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 동그라미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다시 양수인 동그라미 양수인이 앞에 있는 제3자죠. 양수인이 앞에 있는 제3자죠. 그럼 제3자에게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무효면 201조부터 203조 적용됩니다. 그럼 적용되죠? 자 그래서 무효면 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까 203조 비용 청구 상대방은 지출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 회복 당시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현재 양수인 맞아요. 현재 양수인 그 자에게 비용 청구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확히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2번 지문과 5번 지문이 작년에 우리 시험에 처음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 이 두 가지가 어렵더라도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15번 가세요. 자 15번 자 사례 문제입니다. 갑은 그의 X건물 을에게 자 매도 동그라미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을은 X건물을 사용수감해서 X건물 보존 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때 갑과 을 사이 계약이 자 무효 동그라미 아까 무효면 201조부터 203조 적용됩니다. 다시 무효면 201조부터 203조 적용돼요. 그래서 여기서 201조부터 203조를 풀라 말입니다. 자, 옳은 겁니까? 1번 을이 악의인 경우에 과실소치권이 인정 틀렸죠. 과실은 선의만. 2번 선의 점유자인 경우에 하나의가 틀렸죠. 하나요. 틀렸어요. 을은 갑에 대해서 통상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의는 청구할 수 없죠. 통상 필요비 과실 취득하니까. 그리고 악의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2번은 완전히 틀렸어요. 어떻게 고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손볼 수가 없어요. 악의도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선의는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2번은 완전히 X. 3번 을은 선의 악의 점유에 관계없이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갑에 대해서 유익비 맞았네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은 선의 악의 다 청구할 수 있죠. 3번이 정답이고 4번 선의 을은 갑에 대해서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죠. 법에서 선의가 과실 취득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5번 을이 비용 상환 청구는 비용 지출할 때 즉시가 틀렸죠. 비용 언제 청구한다기? 여기 반환 청구받거나 반환할 때 이때 필요비 유익비를 동시에 청구하고 지출 당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자 3번이 맞습니다. 다음 16번 내려오세요. 16번 갑소유 건물을 동그라미 칩니다. 점유할 권리 없이 동그라미. 그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점유할 권리 없이가 칠판에서 본권 없죠? 그러니까 그 말에서 201조부터 203조를 풀라는 말입니다. 그럼 더 이상 문제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럼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 기억, 우리 아기 동그라미, 아기 점유자 경우에 지출한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비용은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다. 기억은 맞았죠? 그럼 오른쪽 1, 2, 3, 4, 5에서 기억이 있는 거 다 지워요. 그럼 1번 지우고 2번 지우고 5번 지워지죠. 그럼 3번, 4번 두 개 남았네. 그럼 리을은 똑같으니까 니은과 디귿 둘 중에 하나는 설마 내가 알겠죠? 그럼 자 니은 우리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데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는 필요비 맞습니다. 정답이 바로 4번 나오죠. 자, 디귿 우리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 우리 선자면 손해 전부 틀렸죠. 선자 현존 틀렸습니다. 리을 우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로쳐 보세요.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괄호 그 괄호 맞았는데 그 뒤에 을 선택이 틀렸죠. 회복자 갑선택이죠. 미음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한 경우 악의 점유자 자 악의 손해 전부죠. 그 다음에 타주 점유자도 손해 전부죠. 둘 다 손해 전부라 배상 범위는 동일하다 해서 맞았습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18번 오세요. 문제는 다 겹칩니다. 18번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 총원합니다. 2번 악의 점유자가 책임인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 현존 틀렸죠? 선자만 현존이고 여기는 손해 전부죠? 악이라 손해 전부. 다음 3번은 X. 3번은 우리 시험 범위 벗어나요. 시험 범위 아닌 게 우리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X 보지 마세요. 4번 유익비는 가로쳐 보세요. 점유물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의 하나여 괄호. 그럼 유익비 맞았습니다. 필요비 X. 5번 법인이 유익비 맞아요. 유익비 상환을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허용한 경우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오른쪽에 20번 오세요. 자, 점유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1번은 제일 끝에 추정된다로 끝나죠. 그럼 무과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1번에 과실 없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1번은 맞았어요. 과실 없이 들어가면 틀린 거죠. 맞았습니다. 2번 승계취득자가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그 점유 하자도 계승 승계합니다. 3번 임치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습니다. 4번 선의점유자라도 자 본권에 관한 소 똥 넘쳐요. 그래서 패소한 때 언제 악의가 되죠? 판결 확정의 때가 아니라 소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예, 4번이 틀렸고 5번 선의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말이 본권 없이 타인 건물을 점유해 사용하더라도 과실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에서 과실 네가 먹어 그랬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192페이지 오세요. 192페이지. 자, 25번입니다. 점유 설명 옳은 겁니까? 기억. 점유 침탈을 당한 경우 간접 점유자 뭐든지 있다. 간접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 할 수 없으나 틀렸죠. 있으나. 다음 점유 보조자 뭐든지 없다. 보조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없다. 두 개 말이 바뀌었네요.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자가 다음 동그라미 쳐요. 새로운 권원 동그라미. 새로운 권원을 위해서 다시 소유사로 점유한 경우에 자주존은 전환될 수 있죠. 자, 디귿 소유사 의무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서 객관적 동그라미 객관적 맞습니다. 리을 점유자의 무과실은 일반적으로 원칙 추정되지 않죠. 틀렸네요. 미음 선의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 동그라미 쳐요. 소에서 패소한 때 언제 악의가 되죠? 판결 확정의 때가 아니라
소재기시.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점유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점유자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 내시음사 틀렸죠. 외형적, 객관적 판단하죠. 2번은 동그라침입니다. 점유자의 동그라미, 점유자의. 그 다음에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 동그라미. 그럼 그러면 점유자가 주장했네요. 그럼 입증책이 없는데 그럼 안 깨져요. 안 깨진다. 제일 끝에 깨진다 틀렸어요. 다시 2번.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상대방이 입증해야 됩니다. 3번. 점유물이 멸실을 훼손된 경우 선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전 틀렸죠? 손해 전부. 4번. 악의점유자는 과실 없이 틀려서 지금 몇 번 나옵니다. 과실로 인하여. 5번이 정답이죠.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하자도 승계 개석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점유권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소유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소유권에서 상린관계인데 주의 토지 통용권이 시험에 가끔 잘 나옵니다. 이걸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로가 있는데 아래 갑토지가 있고 을토지가 맹지입니다. 자, 그럼 을토지가 맹지라면 갑승낙 없이도 갑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갑은 열받죠. 아니 내 허락 없이 내 토지를 통행하네. 열받아서 못 다니게 담장을 딱 쳐버렸습니다. 그럼 갑이 다시 이거 토지해야 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내 토지인데 내 허락 없이 다닌대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민법 제2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고 그중에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는 갑 권리, 갑 토지 맞죠? 자, 근데 갑은 이쪽 토지 사용도 안 합니다. 풀만 무성이잖아요. 근데 아리 토지가 맹지란 걸 이용해서 심술궂게 막아버렸다. 이게 갑이 자기 권리를 남용하는 겁니다. 갑은 여기 사용도 안 하면 을을 위해 터지는 겁니다. 대신 을은 갑에게 유상, 당연히 손해 보상합니다. 그럼 얼마나 사이 좋아요? 갑은 사용도 안 하니까 을 다니게 허락해주고 을은 손해 보상해주고 사이 좋죠. 이런 게 상린관계입니다. 그래서 갑이 다시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랫박스에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의 축조물이 비록 당초에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즉 원래 담장이 적법했는데 담장이 설치된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를 통행합니다. 그때 그럼 위 통행권 행사후에서 이제 철거돼야 되고 그 철거는 누가 부담한다? 통행지 소유자 갑이 철거물을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현재 사용료를 갑에게 한 달에 뭐 5만 원 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 병토지가 있는데 병도 을 허락 얻어서 이렇게 통행합니다. 그럼 갑이 또다시 병에게 사용료 받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을에게 이미 충분히 한 달에 5만 원 받잖아요. 그럼 또다시 병한테 받는 거 아닙니다. 이거 톨게이트 아니에요. 뭐 다닐 때마다 돈 낸 거 아닙니다. 이미 을에게 충분히 보상받죠. 그럼 갑에게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통행지 소유자 갑은 통행권자 을 허락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병에게 손해배상 또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195페이지. 그 하단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상린관계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이죠. 통상 경계표를 설치한 경우 측량비용 동그라미 측량비용이 토지 면적이 비례하죠. 그러니까 그건 맞았는데 이걸 제외한 다음에 설치비용이 틀렸습니다. 설치비용은 절반씩. 그래서 설치비용을 지우면 돼요. 그러면 측량비용은 다른 관수에 왔으면 상방의 토지 면적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설치비용 때문에 틀렸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 자 2번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분할 동그라미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갑은 을 토지 통행할 수 있으나 이때는 을에게 보상 의무가 없는 무상이 됩니다. 3번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이죠.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번처럼 통상의 경계표나 담은 절반씩보다 많은데 3번처럼 통상보다 높게 하려면 자기 비용으로 합니다. 다음 밑에 4번 X, 5번 X 우리 본 적 없어요. 1, 2, 3번 3개면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면 4번 문제. 자, 4번입니다. 자, 주의 토지 통행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 허락 얻어서 사실상 통행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아까 톨게이트 X 그 말이죠. 2번 통행권은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통행권자의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 인정됩니다. 3번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행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포위된 토지의 동그라미입니다. 특별 승계인 동그라미. 예를 들어 매수인에게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죠. 무상은 직접 분할자나 직접 양도 당사자만 인정됩니다. 매수인 같은 특정 승계인은 유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명의신탁자에게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의신탁 유효일 때 대내적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지만 대외적 제3자에게는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여기 유효입니다. 유효. 따라 4번 다시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명의신탁자에게는 통행권 없어요. 유효일 때는 수탁자가 대외적 소유자입니다. 5번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고 맞죠? 그냥 통행만 하는 거죠. 다음 그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은 이상 통행 인도 둘 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주의 토지 통행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 통로가 있으나 그것이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2번 주의 토지 통행권 범위는 장차 동그라미 장차까지 인정 안 합니다. 현재 용법이죠.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상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없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자 동그라미 당연히 그자가 부담해야겠죠.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을 위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통행권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 동그라미쳐요. 통행지 소유자 동그라미 그자가 출가하는 거죠. 그래서 3번, 4번 두 개 묶어가지고 3번은 통행권자, 4번은 소유자 두 개를 잘 비교합니다. 5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통행권은 뭐 갑과 을이 합의한 거 아니죠. 법률 규정상 당연히 성립하니까 등기 없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오른쪽에 6번 문제 보세요. 6번 틀린 겁니다. 1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 인정되지만 불법 점유자 부할 필요 없죠. 그자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이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 주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 안 합니다. 2번이 정답이고 3번 통행권자가 통행할 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한다. 저기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4번 통행권자가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의 토지를 통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원칙 유상이죠. 원칙 유상 보상해야 된다. 5번 주의 토지 통행권 범위는 토지 현황에 따라 이동될 수가 있습니다. 즉 갑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니까 지금 이쪽 다니더라도 이쪽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소유권에서 취득시효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취득시효입니다. 일단 무상통행권 잠깐 공부하고 갈게요. 자, 순서를 잠깐 헷갈리네요. 자, 아까
일부라든가 일부 양도는 항상 직접 당사자만 무상입니다. 그래서 이 공로가 있는데 여기 갑과 을이 이제 공유하는데 이 공유 토지를 분할합니다. 그럼 이렇게 분할해야겠죠?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분할했네요. 위쪽을 갑, 아래쪽이 을. 을 토지가 맹지가 됐죠. 여기는 무상으로 다니고 이 무상은 직접 분할자만 무상입니다. 직접. 그래서 이걸 제3자에게 팔았다. 특정 승계인은 유상으로 바뀐다고 아까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이걸 갑이 단독 소유하는데 이 아랫부분 일부만 양도해요. 이렇게 아랫부분 일부만 양도한다. 그래서 을이 일부를 양수받으면 여기랑 똑같네요. 그래서 을도 무상으로 통행하고 이 무상도 직접 당사자만 무상이고 매수인, 양수인, 특정 승계인은 유상으로 바뀐다 했죠. 아까 문제를 가볍게 확인했습니다. 직접 당사자 무상, 특정 승계인 유상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유권에서 이제 소유권 취득 시효편을 오겠습니다. 자, 먼저 점유의 취득 시효가 245조 1항인데 먼저 20년간 소유사 차주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자, 취득시 완성했는데 곧바로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등기해야만 소유권 취득합니다. 따라서 선의 무과 실력이 없어요. 선의 무과 실력이 2항이 나와요. 2항 보세요. 2항에서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여기 선이 나왔죠? 무과실 나왔죠? 그 부동산 점유한 때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여기 자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려면 첫째 먼저 등기한 자, 두 번째 선의, 세 번째 무과실 세 가지가 요구됩니다. 여기 선의 무과실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려면 먼저 등기한 자 그리고 선의 무과실 추가됩니다. 그래서 1항에는 선의 무과실 없어요. 근데 시험은 주로 1항이 위주로 나오죠. 뭐 2항은 가끔 한 지문 정도 나오고 시고 시험은 1항 위주로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점유 취득시 완성하면 자 곧바로 소유권 취득이 아니죠. 등기해야 되니까 등기초용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건 물청입니까? 채청입니까? 아직 소유권 취득 못해서 물권자 아니죠.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권자 초용권입니다. 그럼 이거 채권이라 채권은 특정인에게 행사할 수 있죠. 그 특정인을 대법원이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제3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이건 오직 20년 완성 당시 점유자가 오직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초용권이라고 이렇게 딱 대법원이 정확히 정했습니다. 다음에 이거 채권이라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데 시효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면 권리를 행사하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데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 상실한 때 이 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한 게 아니고 상실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까지 잘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럼 이하 판례 보실 때 모든 판례가 이 공식으로 다 끝납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대법원이 만든 공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왼쪽이 갑토지고 오른쪽이 을토지인데 우리 갑토지를 살짝 일부를 침범했는데 자, 착오로 실수로 넘어가면 자, 을은 갑 허락 없죠. 본권 없거든요. 그러더라도 실수로 일부 살짝 침범하면 애교로 봐준다 했죠. 이건 자주가 돼서 이상도 20년에 경과하면 을이 취득시 완성하고 갑은 소유권 뺏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완성 당시 소유자 을이 완성 당시 소유자 갑에게 등기 청구하는 채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 이제 갑 소유 부동산 여기 빨강색을 을이 점유에 계시했죠. 을이 20년 시효 완성하면 완성 당시 소유자는 왼쪽에 갑이죠.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때 병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네요. 그럼 이제 완성 당시 소유자는 바로 왼쪽 사람 병입니다. 이젠 갑이 아니라 바로 왼쪽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소유자가 10번 바뀌더라도 바로 완성 당시 소유자는 바로 왼쪽 사람 11번째. 그래서 최종 등기 명인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항상 바로 왼쪽 사람을 찾아서 등기 청구합니다. 네, 두 번째,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점유기해서 을이 20년 시 완성했는데 자, 만약에 이때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병 등기가 원인 무효랍니다.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 누구죠? 갑이죠. 따라서 이때는 그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이제는 누구한테? 갑에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효등기 말소해야 되니까 물권자 갑을 대위해서 이걸 말소 청구하는 거죠. 그 다음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을은 20년 시효완성했지만 시효완성 이익을 포기할 수 있죠? 즉 을이 이럽니다. 나는 20년 점유한 걸로 충분히 만족하고 소유권은 포기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 포기해야 되는가? 이 무효등기 명의인이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 이것도 갑에게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 왼쪽 갑이요, 갑. 그래서 완성상의 소유자 갑을 상대로 다 해야 됩니다. 다음 항상 공식 기억하세요.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자, 갑소유 토지를 을이 점유 개시해서 을이 10년 시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갑에게 청구해야 되죠. 근데 등기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소유권이 병으로 넘으면 얘는 완성 후 소유자라 이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갑은 소유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이제 병이 소유자고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따라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쫓겨나는 겁니다. 그럼 을 쫓겨나면 불쌍하세요? 안 불쌍해요? 아니 20년간 내 것처럼 사용했잖아요. 쿨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병이 취득한다. 근데 단 어떤 사이로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네요. 그럼 이제 왼쪽한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왼쪽한테 합니다. 오른쪽에게 못해요. 누구한테? 왼쪽. 그래서 왼쪽한테 하고 오른쪽 못한다. 왼쪽, 오른쪽만 구별하면 끝납니다. 네 번째. 자,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점유 개시했죠. 을이 20년 시 완성합니다. 근데 이제 이 소유자가 바뀌면 오른쪽한테 할 수 없죠? 그럼 잘 보세요. 이 을이 시효 완성했을 때, 자, 을은 등기 총무권자고 갑은 을에게 등기할 등기 의무자인데 완성 후 갑이 병에게 파는 바람에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러죠? 단 그러더라도 만약에 자, 이 병이 매매계약에 적극 가담했다. 그럼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네요. 이때는 이제 민법 103조로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갑이 소유자네요. 그럼 이제는 왼쪽한테 할 수 있다. 대신 물권자를 대위해서 말소하는 거죠. 물권자를 대위해서 말소한다. 그러니까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병은 악이어도 유효인데 적극 가담하면 그때 민법 103조 무효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점유 개시해서 20년 시 완성하면 현재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등기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완성 후 병에게 넘으면 을은 병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데 근데 보세요. 만약에 자 을이 지금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을이 여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머리를 써서 지금부터 20년을 거꾸로 역으로 계산 역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날을 점유 기산점 삼겠다 그래서요. 그러면 이날 점유 개시해서 이날 20년 완성했으니까 완성 당시 점유자 을이 병에게 등기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할 수 없다 그래서요. 을 너는 이날 완성했죠? 이날 완성한 거 아니에요. 너는 이날 완성했으니까 왼쪽한테 해야 되고 오른쪽한테 못합니다. 당신 멋대로 역산해서 기산치 삼을 수 없어요. 없다. 병을 보여야 되니까. 단 소유자가 갑으로 똑같다면 어차피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멋대로 역산할 수 있어요. 계산점 임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근데 병이 나왔죠. 그럼 제3자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는 멋대로 계산점 삼을 수 없습니다. 단 그러더라도 자, 병 앞으로 소유권이 바뀌었죠? 이때를 새로운 계산점으로 또다시 20년 경과합니다. 또다시. 그럼 지금 우리 취득시 한 번 더해서 2차 취득시 완성했어요. 그럼 다시 공식 이제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왼쪽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이제는 등기 청구할 수 있다. 2차 취득시효 이 공식 이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2차 취득시효 기간 도중에 정 앞으로 소유가 바뀌었다면 이제 완성 당시 소유자는 바로 왼쪽 정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이 공식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바로 왼쪽한테 하고 오른쪽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점유해서 20년 시완성하면 자 여기서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등기 권리자가 되고 갑은 을에게 등기할 등기 의무자인데 등기 의무자가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오른쪽한테 못하죠? 그래서 내 등기 의무자가 병에게 팔아서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바람에 을은 얘 소유권 취득 못하는 손해가 생겼어요. 누가 파는 바람에? 내 등기 의무자가 파는 바람에 을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가 생겼습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책임져야 할까요? 원칙 아무 책임 안 집니다. 원칙 책임 안 져요. 왜냐하면 자 윗그림에서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갑은 을이 시효완성을 알았을까요? 모를 겁니다. 만약에 갑은 을이 내 땅을 넘어온지 알았더라면 진작 을 쫓아냈겠죠. 갑은 모릅니다. 을은 알았을까요? 을도 몰라요. 을이 악의로 넘어가면 악의 무단점이라 타주점유. 그럼 취득시 못합니다. 지금 갑도 모르고 을도 모릅니다. 이 싸디산 땅이라 관심도 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1억 20년 점했거든요. 20년 후에 이 토지가 엄청 개발이 되거나 국가에 수용당합니다. 그때 정확히 측량하니까 그때나 둘 다 알았을 겁니다. 그제는 아무도 몰라요. 따라서 갑이 팔 수 있죠? 그래서 을이 소유권 취득 못해도 아무도 모르니까 갑은 원칙 을에게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을이 어떻게 시효완성을 알아서 갑에게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했네요. 그럼 갑도 알았죠. 그럼 갑은 을에게 넘겨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팔아버리면 그때는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고의로 알고 처분했다. 그때는 고의로 팔았죠. 그럼 불법행위 책임집니다. 채무불행이 아니에요. 갑과 을의 무슨 매매 있나요? 얘들은 계약상 채권 채무 없어요. 그러니까 채무불행이 아니라 245조 법률 규정에 따라 소유권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이건 고의로 팔았으니까 불법행위 책임지고 둘 간에 무슨 매매와 같은 채권 채무 관계 없으니까 채무불행 책임이 아닙니다. 고의로 팔았으니까 무슨 책임?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이 책임 내용도 구별해서 시험에 냅니다. 이거. 자 이제 7번째 다시 갑토지를 우리 점에서 20년 완성했는데 자 이제 갑이 병에게 돈 빌리면서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럼 여전히 소유자 갑이네요. 그러니까 을은 왼쪽 갑에게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 취득했어요. 취득했는데 저당권이 따라오네요. 그래서 을이 그 돈 갚았습니다. 그리고 갑 쫓아갔죠. 갑 쫓아가서 자 갑에게 한마디 했어요. 야 갑 너가 빌린 돈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그 돈 내놓으라고 구상권이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자, 을이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저당권이 생겼죠. 그럼 그걸 용인한 상태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내 부동산을 위해서 을 내가 갚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 갚은 거예요. 따라서 갑에게 그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답니다. 항상 공식, 항상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8번째로, 자 이제 을이 시완성했죠? 근데 시완성한 을이 시완성했어요. 이제 을이 팝니다. 시완성자가 병에게 매매해서 병에게 점유를 넘겼어요. 자 그럼 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병이 을의 시완성을 주장해서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항상 찍지 마시고 이제 누구만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청구해요? 이제 완성 당시 점유자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을이 완성 당시 점유자라 병은 직접 못합니다. 누구만? 을만 할 수 있어요. 이제 을만 할 수 있다. 그럼 병은 을을 대유해서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병은 완성 당시 점유자가 아니라 직접 못합니다. 을만 할 수 있고 병은 을을 대유해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판례가 이 공식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공식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아주 어려운 게 있는데 이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이거 지금 2년 연속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지난주에 공부한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갑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해서 을이 미등기로 다시 병에게 전매하고 병도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을은 갑에게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고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 마찬가지 병도 을에게 이전등기 청구 채청이 있는데 이때 병이 어떨 때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죠? 그죠? 3자 간 합의. 3자 간 전원 합의가 있다면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죠? 이거 채권, 채권이거든요. 채권.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 채무자 갑에게 통지해줘요. 그럼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자 보세요. 병 등기했어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위쪽 사례이고 이렇게 직접 청구하려면 반드시 갑을병 전원 합의가 있어야 돼요. 통지만으로 안 돼요. 갑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갑이 동의나 승낙이 없다면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쪽 사례니까 갑을병 합의, 갑합이 있어야 됩니다. 통지만으로 못해요. 라고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작년 시험에 나왔고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여긴 취득시효거든요. 그럼 자 차이점 잘 보세요. 자, 이게 갑은 을에게 매매했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매수 대기자가 많은데 갑이 하필 을에게 매매한 겁니다. 왜냐면 이게 갑남이고 을료인데 갑남이 을료가 마음에 들어서 특별히 을에게만 팔고 가격도 깎아줬어요. 을료가 마음에 들어서. 왜냐면 을료에게 등기 청구 받으려고 을에게 뭔가 연락을 받으려고 일부러 을에게 팔았거든요. 근데 보세요. 근데 을료가 등기 청구권을 조폭한테 양도해서 조폭이 등기 청구하면 갑 얼마나 황당합니까? 갑은 을을 위해서 팔았는데 따라서 이때는 갑 동의나 승낙이 없다면 조폭이 나에게 직접 청구 못합니다. 을이 해야 돼. 을. 그러려고 일부러 을에게 팔았거든요. 그러죠? 근데 여기는 다릅니다. 자, 갑부동산을 을이 20년간 시효완성했죠. 그럼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20년간 서로 얼굴 본 적 없어요. 얼굴 본 적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 있죠? 이걸 병한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 갑에게 통지해주면 병이 이렇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는 둘이 20년간 얼굴 본 적 없죠. 을이 누군지 모르니까 뭐 을이 청구하든 병이 청구하든 갑은 특별히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는 을료가 예뻐서 을에게 팔았거든요. 그럼 을이 청구해야 됩니다. 갑 동의의 승낙 없다면 조폭이 대신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두 사례를 잘 비교하세요. 둘 다 시험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효과까지 보고 잠깐 쉴 겁니다. 좀만 참으세요. 자, 효과에서 247조 1항에서 취득시효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효력은 점유 개시한 데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따라서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점유 개시해서 을이 20년 시효 완성하면 자, 이때부터가 아니라 20년 전 소급해서 이때부터 을이 소유자로 됩니다. 그럼 을이 이때부터 소유자라 20년간 월세 사용이익은 당연히 을이 취득합니다. 을이 취득해요. 소급비가 있으니까. 따라서 갑은 20년간 내 토지 사용했으니까 그 부당이득 반환이나 또는 손해배상 같은 거 청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을이 20년 전부터 이때부터 소유자처럼 점유하게끔 소급해 있으니까 갑은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그도 그럴 게 지금 갑이 을에게 뭔가를 청구하면 됩니까? 이거 완전 코미디예요. 지금 갑이 을에게 뭔가를 청구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 갑은 을을 도망 다녀야 돼요. 갑이 찾아오죠? 너 잘 걸어서 너 등기 내놔. 바로 등기 청구해버립니다. 지금 갑은 을을 도망 다녀야 돼요. 을 스스로 찾아올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거 코미디입니까? 근데 찾아와서 뭘 청구해요? 그 순간 을한테 멱살 잡혀요. 너 소유권 내놔. 바로 뺏기는 겁니다. 갑은 도망 다니세요? 도망 다녀야 돼요. 청구하면 안 된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한 자고 선의 무과실 추가되면 10년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이건 무효가 되는데 이걸 병에게 팔고 다시 등기를 넘깁니다. 그럼 병이 선의 무과실이어도 이건 무효죠. 그래서 여전히 갑이 소유자고 병 소유자 아닌데 자, 이 상태로 10년이 경과합니다. 그럼 이제 이 245조 2항 요건을 다 갖췄거든요.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미안하지만
갑은 소유권 뺏긴 것이고 이제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이때 자 선이 무과실로 점유해야 되는데 선이 점유 추정되잖아요. 근데 197조에서 무과실은 추정 안 됩니다. 따라서 취득시 완성자 병이 스스로 무과실은 입증해야 돼요. 무과실. 이처럼 등기부 취득시효는 자 무효 등기도 가능합니다. 무효도 가능해요. 그럼 이게 유효면 10년 기다립니까? 무효이더라도 10년 지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무효도 가능해요. 단 무효 중에 이중 보존 등기 무효이다. 중복 등기. 이건 못합니다. 이건 등기부를 폐쇄해야 되니까 이 무효를 근거로는 취득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작년 시험에 나왔죠. 위조처럼 이런 다른 무효는 가능하지만 하필 이중 보존 등기 무효일 때 이걸 근거로는 못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등기부를 폐쇄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년은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인데 자 점유는 앞사람 점유까지 아울러 병합할 수 있는데 등기는 법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등기도 꼭 병명의가 아니라 앞사람 명의까지 등기 승계도 인정한다가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점유 승계는 민법에 써 있고 등기 승계는 법에 없어서 판례가 인정해 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0분 쉬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